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식전 첫 번째 행사 순서로요. 가을 빗소리 같은 하모니카 연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대구문인협회 부회장이자 수필가이시며 여러 복지센터에서 강의와 연주로 행복을 전파하시는 행복전도사 방종현 선생님이십니다. 들려주실 곡목은 오늘과 정말 잘 어울리는 노래 숨어오는 바람소리입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숨어오는 바람소리로 가을 노래를 큰 박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들은 하모니카 소리로 학술 발표대회가 너무 감미로운 학술 발표대회가 되지 않을까, 어쩌면 김성문 선생님의 큰 그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대구가 나온 우국시인이시죠? 이상화 선생님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시를 시인이자 대구문인협회 낭송위원장이신 오영희 낭송가님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를 보내주시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눈길을 따라 꿈속을 가득 걸어만 간다. 입술을 감은 하늘아 들아, 내 맘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내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하라 말을 해다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욱도 섰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넘어 아씨같이 구름 뒤에 반갑다 웃네.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간밤 자정에 넘어 내리던 비로 너는 산당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혼자라도 가쁘게 나가자. 마른 논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나비 제비야 깝치지 마라. 맨드라미 들막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 맨드라미 지심 매던 그 들이라 다 보고 싶다.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오. 살찐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시도록 밟아줘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닿는 내 호나, 어디로 가느냐 무엇을 찾느냐 답답하다 말을 해다오.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닿는 내 호나,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무섭다 말을 해다오.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지폈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네, 쉽게 접해보지 못하는 신앙송의 장르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오영희 스님께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학술대회가 이상하 선생님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에 부금 가는 애국의 힘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요, 식전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김영근 상임 이사님께 넘기고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를 맡은 가해연구원 상임 이사 김영근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학술 발표대회 전 상호 인사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테이블 중심을 향해 마주서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공수 인사로 하겠습니다. 인사 시는 반갑습니다.
인사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공수 인사 바로 하겠습니다. 공수 인사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가야연구원 제6차 학술 발표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국기를 향해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애국가 제창이겠습니다. 애국가는 조합에 맞춰 일제를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 및 역사 바로 세우기에 헌신하시다가 먼저 가신 분들에 대한 몽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몽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연구원 김성문 원장께서 인사 말씀과 참석하신 예빈을 소개하시는 순서이지만 주제 발표회 시 하시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축사 순서입니다. 축사는 국회의원님과 교육감님께서 축사를 해 주시기로 계획되었으나 바쁜 업무 관계로 축정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소개하는 걸로 축사에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수성갑 주호영 국회 부의장님의 축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부의장 주호양입니다. 제6차 학술발표대 개최를 축하드리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사단법인 가야연구원 김성문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야 역사는 땅 속에 살아있는 미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번 학술 발표를 통해 가야 역사 발굴과 그에 따른 연구를 지속하는 데 필요한 전략과 비전을 논의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폭넓게 제시되도록 기대합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부의장 주호영. 다음은 강은희 대구광역시 교육관님의 축전입니다. 사단법인 가야연구원 제6차 학술발표대회 신화 속 역사탐구 개최를 대구교육과정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가야 연구를 통해 우리 역사와 문화의 지평을 넓히는데 아낌없는 노고를 쏟아주시고 뜻깊은 연구의 장을 마련해 주신 김성문 원장님을 비롯한 가야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이번 학술 발표를 통해 가야와 우리 역사에 대한 폭넓은 식견을 나누어 주실 이매림 이사장님과 김명옥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행사를 통해 가야 역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데 뜻을 모으는 귀중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감 강은희. 다음은 정책위 의장 대구 서구 김상훈 국회의원님의 축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대구 서구 국회의원 김상훈입니다. 사단법인 가야연구원 제6차 학술발표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학술 연구와 문화 보존을 위해 헌신해 주신 가야연구원 원장이자 가락대구광역시 정신회장이신 김성문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법인 가야연구원은 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해왔으며 연구는 물론 유적 발굴과 보존 사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학술 발표를 통해 가야 역사와 문화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연구들이 드러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사단법인 가야연구원의 제6차 학술 발표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학술적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의 가정과 행복과 평온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국민의힘 대구서구 국회의원 김상훈. 예, 이제 이인선 국회의원 대구 수성을 축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 수성구을 국회의원 이인선입니다. 가야연구원 제6차 학술발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가야의 연구에 온 정성을 다해 주시는 김성문 원장님과 가야연구원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학술 발표로 가야사 연구에 큰 진전을 이루고 가야의 문화적 유산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중요한 자리에 모인 학자 여러분의 연구와 논의는 가야사 복원과 더불어 후대에 귀중한 유산을 남기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의 노고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성원을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의 건강과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인선. 예, 네 분 축기로 저 바깥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예, 이제 2부 학술 발표입니다. 제2부 학술 발표는 신화 속 역사 탐구의 대주제하에 우리나라 역사 바로 세우기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성문 원장님, 이매림 교수님, 김명옥 교수님께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교재 6쪽에서 37쪽의 내용으로 본
연구원 김성문 원장님께서 인사 말씀, 대빈 소개와 함께 주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발표 주제는 가야의 건국과 강경 및 30분 발표하시고 질의응답 시간을 5분 가지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우선 김성문 원장님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강사 원장님 소개, 그래도 처음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원장님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성훈 원장님께서는 대구교육대학교와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영어교육,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에서 교육방법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초등교장협의 회장, 교장, 장학관, 대신대학교 강사, 대구교육대학교 겸임교수, 가락중앙종친회 상임부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가락대구광역시 종친회 회장, 가야연구원 원장으로 종친회의 발전과 가야사 연구에 몰두하고 계십니다. 강의로는 가야는 임나가 아니다, 가야의 후예, 흥무대와 가야사 등의 주제로 가락종친회 대학 및 전국 방사로 활약하고 계십니다. 저서로는 재래와 생활 예절, 가락곡 역사, 사곡시대 가야, 가야곡 산책, 기억 저편 등 다수가 있습니다. 특히 윤동주 탄생 106주년 기념 문학공모에서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원장님의 강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문입니다. 사실 오늘 6번째 학술 발표 대회를 이렇게 개최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의 거듭된 역사를 어느 정도 여러 좀 시민님들께서 조금이나마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너무나 왜곡되어 있기에 이 왜곡되어 있는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바로 찾아서 우리 후손에게 다른 역사를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큰 과제를 안고 현재 우리는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 내용들은 큰 그 대주제 속에서 제가 가야국 건국과 강력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가야라는 역사가 임나 일본 부설에 의해서 임나로 둔갑한 데 대해서 격분을 참지 못하고 가야 연구원을 설립해서 이렇게 우리 역사를 바로 찾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어울러서 서울에서 직접 여기까지 내려오신 건국대학교 김명옥 교수님께서는 청송 강림 니니기노 비포터 원적 연구에 대한 아주 그 귀중한 내용으로 여러 선생님들께 강의를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고, 이메린 우리 교수님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발표 전 행사에 하모니카 연주를 하신 방종년 우리 회장님이나 어영희 회장님은 저하고 조금 인연 속에서 이러한 학술 발표 대회가 있으니까 오셔서 재능 기부를 좀 해주십사 하니까 흔쾌히 허락을 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위해서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말씀을 많이 드리면 제 말씀드릴 시간을 조금 뺏기겠습니다만, 그러나 조금이라도 할애해서 오신 분에게 좀 이분들은 소개 말씀을 올리는 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에 다른 소개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몇 분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린 우리 교수님 오셨고 김명옥 교수님 오셨다는 사건의 말씀을 드렸는데 큰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사실은 이 대구 지역에서 학술 발표 대회를 하는데 저 먼 한양에서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신 분이 5분이나 계세요. 정말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올리면서 한 분 한 분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허영준 가락예고 편집위원장을 역임하신 허영준 우리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역시 서울이신데 아마 현직에 있을 때는 경찰서장을 이렇게 하시면서 정치에 관심도 많으시고 가야사에 대한 관심도 많으신 김정수 회장님 오셨습니다. 김정수 고맙습니다. 그 다음 서울 정치회 수석 부회장으로 계시는 김영치 회장님 오셨습니다. 다음 서울 또 동작구 회장으로 계시는 김종원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서울 정치회 총 사무 책임을 맡고 계시는 김재원 사무처장님 자리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분이 참 이 자리에 많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전 대구대학교 사범대학장을 역임하신 정호환 교수님 어디 계세요? 오셨는데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현재 삼성연 연구소 대표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또 다음 전 경일대 정치외교학과장으로 계셨고 현재 경산학회 회장으로 계시는 서기중 회장님 예, 고맙습니다. 네, 지난 발표회 때도 참석을 해주셔서 더욱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 경산시 박물관장으로 계셨던 김종국 박사님 자리에 함께 지금요 사진 찍는다고 하니까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제가 밖에 있을 때는 못 배웠는데 전 대구대의 자연과학대 학과장으로 재직하고 계신 김창진 교수 예, 저 뒤에 계시네요. 네, 그리고 전 경운대학교 산업대학 원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대구 향교의 수석 상무장이로 계시는 이선하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외에도 명예교수님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일일이 소개를 못 드린 점을 양해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우리 또 민간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차석 위원장님 네, 맡고 계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문화지킴이회의 또 부회장으로 계시는 전명수 부회장님 아까 보이셨는데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안구 운동본부의 부이사장으로 있는 이종석 부이사장님 네, 저쪽까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경상도 방언이 아주 유명합니다. 전라도, 제주도 많이 유명한데 한국방언연구소 소장으로 계시는 신성원 소장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어디에 계세요? 예. 그리고 한국예절 아카데미 양혜권 이사장님 네, 저쪽에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전 흥향교 정교로 계셨고 가락대구 정치인의 고문으로 계시는 김사화 고문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대구 문인협회에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 문인협회의
여러 문인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몇 번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대구문인협회 신노우 수석부회장님 어디 계세요? 아우 예, 저쪽에 있습니다. 예, 아까 보니까 전상종 부회장님도 계시던데 어디 계세요? 아 예, 저 전상종 부회장님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박기옥 부회장님도 계셨는데 예, 박기옥 부회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경산 인근인데 경산항토사 연구회 이기정 회장님 아까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니 해도 우리나라는 성씨가 좀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달성대시 경산지회장 배석두 지회장님 어디 계세요? 네. 그리고 이모커 타임즈라고 오늘 유인물을 하나 드렸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 최진열 실장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오셨는데 멀리 경남도 의회에 유인을 하시고 이 가야사 참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영진 의원님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 선생님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홀은 예식홀입니다. 이런 예식홀을 민간단체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잘 대여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 웨딩 칼라디움 대표님이 가락김씨, 김씨고 가락정신의 이사님이라서 지난번에도 그렇고 흔쾌히 이 대관을 대여를 해주셨고 이 김채한 대표님은 요즘 한참 유행하고 있는 파크골프 디움 본부의 본부장을 맡고 계시는 김채환 본부장님 어디 계세요? 아, 저 뒤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김채한 대표님이 그래도 오시는 손님께 음료수라도 대접해 드려야 된다면서 오렌지 주스를 테이블마다 한 통씩 이렇게 주셨어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그 외에도 제 마음 같아서는 이 시간이 다 흘러가도록 소개를 올려드리겠습니다만 이 정도로 마치는 점을 양해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가야의 건국과 강력에 대한 내용이고 또 가야 보금군이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그 내용에 대해서 한 30 동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있어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올리고 오늘 이 시간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꼭 기억을 하셨다가 우리의 가야사가 가야의 역사가 이렇게 역사에 전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고 잘못된 역사가 바로잡힐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선생님께서 큰 협조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시대 구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가야라는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계략적인 것을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당군 신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고 당군 신화에 대해서 또 배웠습니다. 이 당군 신화가 얼마나 왜곡되고 잘못되어 있는 당군 신화였는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 환인이 자기 아들 환웅을 태백산 내려보내서 백두산이죠. 백산이라고도 이야기했는데 환웅을 내려보낼 때 풍백, 부사, 음사 세 개의 천부인이라고 나오는데 천부경과 세 개의 지책인 인을 주면서 거기에 가서 나라를 세워서 다스리라 했는데 이 환웅이 내려갔을 때 곰하고 호랑이가 찾아와가지고 나도 여기에 사람이 되어서 이 환웅 천황이 세우는 나라를 열심히 돕겠다는 뜻으로 찾아왔어요. 사람 되기를 원했죠. 그런데 이 환웅은
마늘과 쑥을 주면서 100일 동안 수양을 하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주었는데, 이 고문 참을성 있게 마늘 쑥을 먹으면서 잘 생활하다가 3, 7일 만에 웅녀가 되죠. 사람이 되었는데, 호랑이는 성격이 좀 급해서 사람 되지 못하고 뛰쳐나가 버렸는데, 그 웅녀하고 환웅이하고 혼인을 해서 낳은 아들이, 여러분이 누구라고 배웠어요? 당군이라고 배웠죠. 그 사람이 당군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군이 어떤 당군이었느냐, 이걸 한번 보십시오. 위에 진실된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진실된 역사는 우리의 시원 국가인 한국이 있었더랬습니다. 기원전 7197년부터 3897년까지 약 3301년 동안 한국이라는 황국이 나라가 있었어요. 이 황국에는 7 환인이 있었습니다. 7 환인 중에서 마지막 7대 지위 환인이 나라가 쇠약하고 하니까 더 이상 나라를 다스릴 사람이 없으니까 5가의 대표들을 모아두고 누구를 나라를 다스리게 하면 좋겠느냐 선발을 하는데, 바로 환웅천왕을 추천해 올라옵니다. 이 환웅천왕이 추천해 올라오니까 지일이 환인이 환웅천왕에게 그 청부와 풍대, 운사우자, 이 사실은 입법, 사법, 행정을 관장할 수 있는 직책 이름이었어요. 풍대, 운사우자가 어떤 뭐 구름신, 바람신, 귀신이 아니고 이런 3개의 직책을 주면서 나라를 잘 다스리라 하다가 이 지일이 환웅천왕이 배달국이라는 나라를 건국을 하게 됩니다. 이 배달국 건국이 서기 기원전 3897년에 배달국이 건국이 되고, 당군 왕금이 서기 2333년에 보조선이 건국될 때까지 1565년 동안 바로 18분의 황웅천왕이 있었어요. 그러면 국가라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항상 국가가 망할 때는 정치가 어지럽고 질서가 혼란하고 사회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새로운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났는데, 그 새로운 지도자가 누구냐? 바로 고조선을 건국한 당군왕금이었어요. 당군왕금이 나타나가지고 기원전 2333년에 고조선을 건국을 하게 됩니다. 이 고조선을 건국한 당군이 그 전부터 태어났었고, 당군왕금은 있었습니다. 언제 태어나셨나? 기원전 2370년 음력 5월 2일날 당군왕금은 탄생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디 나와 있느냐? 혹자는 있으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환단고기에 모든 기록이 다 나와 있어요. 저는 환단고기를 진실하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우리의 산 역사가 환단고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으라고 간주하는 이 학자들, 사학자님들, 저는 정신 좀 차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아주 충실한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고조선도 47분의 당군이 있었는데 47대까지 당군이 있었어요. 이 47대 당군이 보열가 당군이었는데, 이 보열가 당군에 오자 보열가 당군님도 국력이 쇠퇴해지니까 또 새로운 지도자가 탄생합니다. 그 새로운 지도자가 누구냐? 해모스예요. 해모스가 탄생해서 고조선을 이어받은 북구여를 건국하게 됩니다. 이 북구여가 해모스에서 건국된 다음에 6대 당군, 그 북구여의 이름은 당군이라고 호칭했어요. 6대 보무서 당군이 일찍 돌아가시게 됩니다. 일찍 돌아가시니까 해모스의 고손자인 주몽왕이 여기에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고주몽이가 등장하죠. 이 고주몽이가 등장해서 어느 나라를 건국하느냐? 바로 이거예요. 고구려를 건국합니다. 이 고구려를 건국하고 기원전 58년, 그리고 신라는 기원전 57년, 백제는 18년,
가야는 기원 후 42년에 가야가 건국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 북부여가 망하고 고구여가 건국되고 신라, 백제, 가야가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사국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국시대라고 가야를 빠뜨려버렸죠. 이것은 참 문제가 된다. 그리고 신라가 삼한율통을 하고 삼국을 통일한 후에는 북쪽은 고구려의 후신으로 세긴 관례가 건국이 되고 남쪽으로는 통일신라가 건국이 되죠. 그래서 이국시대가 우리의 역사 속에 존재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는 나라를 세운 개천 몇 주년이 되느냐? 저는 개천은 배달국을 건국한 3897년부터 지금까지 2024년을 더하면 5921주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천이. 그러나 고조선 2333년에 건국한 것부터 서기 2024년까지를 더하면 4357년입니다. 이건 단기죠. 그리고 배달기는 5921년인데 현재 대구만 하더라도 당군 성전이 저 수성모두에 당군 성전이 있습니다. 이 당군 성전에 가면은 다른 지역도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이 개천의 날짜 주년을 5921주년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해서 당군 성전에 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천은 배달기로 따지면 5921년 당군 방금이 고조선을 세운 것으로 생각하면 4357년이 우리의 개천 역사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면 그 무리는 없겠습니다. 이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황국이 이렇게 저 중국의 동쪽에 이렇게 황국이 11나라가 있었어요. 이 황국이 다시 동쪽으로 물려나면서 배달국이 건국이 되고 배달국이 다시 조선, 고조선이 되겠습니다. 고조선이 건국이 되고 고조선이 다시 멸망하고 좀 남아 해가지고 이 시대 때 있었던 사만이 있었어요. 고조선에. 저 만주 북쪽에는 진항이라는 큰 땅덩어리가 있었고 진안의 서쪽에는 건항이라는 땅덩어리가 크게 있었고 한반도는 마한이었어요. 이것이 정사만이라고 합니다. 정반기 사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고조선이 세력이 약화되면서 남쪽으로 남하해서 생긴 후사만이겠죠. 남사만, 경상도를 중심으로 해서 진안, 전라도를 중심으로 해서 마한, 이 경남 전북을 중심으로 해서 변한, 이렇게 후사만이 있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배워왔습니다. 이러한 가야의 위치 속에서 가야의 건국은 서기 42년에 건국됐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야가 건국할 당시에 삼국유사의 이런 스님은 신화를 만들어 놨어요. 이 신화는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 신화를 형성할 시점에 문자가 제대로 정수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무언가 나라를 건국했는데 전할 길이 우리 후세에게 전할 길이 없는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어떤 부채물이나 큰 어떤 상징물을 만들어서 말로 만들어서 전수를 하면은 큰 바르게 기억할 것이다 생각해서 가야의 건국 신화가 이렇게 꾸며져 있죠. 자, 후간이 바로 부지봉 옆에서 이렇게 3월 개요일날, 주로 음력 3월 3일이 되겠습니다. 개요일날 구정을 싣기 위해서 있는데 부지봉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 여기에 사람이 있느냐라고 과학을 지르니까 바로 후간들이 백성들하고 우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죠. 그러니까 또 하늘에서 내가 있는 데가 어디냐 이렇게 물으니까 부지봉입니다. 하늘이 내게 명해가지고 바로 이곳에 내려가서 나라를 건설하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니까 나라를 건설해서 임금이 되라고 이야기했다라고 구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부지봉이 흙을 파부으면서 노래를 불러라. 어떤 노래를 부르냐?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내밀지 않으면 부어먹으리니 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니까 하늘에서 자줏빛 밧줄이 드리워지는데 그 밧줄 끝을 부지봉에 보니까 금상자가 놓여 있더라.
그 금상자를 열어보니까 황금알이 6개 있더라. 그러니까 신앙을 꾸미기 위해서 사람 6사람을 말을 안 하고 황금알이라고 상징적으로 이야기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황금알 6개가 있는 금상자를 아도간 집에 갖다 놓고 그 이튿날 가서 보니까 그 금상자를 열어보니까 옥동자로 전부 파여 있더라. 제일 먼저 나온 옥동자가 수로였다. 그래서 수로는 김해에 남아가지고 금강가야 다락곡을 건국하고, 두 번째 나온 옥동자가 고로였다. 이 고로는 저 상주 한창 함영에 가서 고령가야를 또 건국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나온 사람 그 옥동자는 병로. 병로는 성주에 가서 성산가야를 건국하고, 네 번째 나온 그 옥동자는 대로는 고령에 가서 대가야를 건국하고, 그 다음 다섯 번째 나오는 옥동자는 아로는 하만에 가서 아라가야를 건국하고, 마지막에 나온다고 해서 말로, 이 말로는 고성에 가서 소가야를 건국해서, 가야의 건국은 뭐니 해도 6개가야입니다. 흔히들 다른 지역에 뭐 장수나 임실이나 남원이나 이런 데 고분을 발굴해가지고 가야의 유물이 나왔다고 해서 남원 가야다, 장수 가야다, 이런 가야를 붙이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원래 6개 가야로 출발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가야의 건국 연도는 잠깐 나와 있는 것을 살펴보시면 삼국 사기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기록이 있느냐? 여기 보십시오. 후왕 근무 18년 이민년 서기 42년입니다. 서기 42년에 나라를 건국해서 북호를 가야라고 하고, 그리고 후에 금강국이라고 고쳤다라고 삼국 사기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삼국 사기만 있느냐? 삼국 유사에도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삼국 유사에도 보시면 이거예요. 세조 황무제 근무 18년 똑같습니다. 이민 3월에 개혁일에 서기 42년이죠. 북호를 대가락이라 한다 또는 가야국이라 한다라고 삼국 유사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의 역사서인 사기나 유사의 가야국의 건국 연도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학술 발표대회 세미나장에 가니까 가야는 수로 대왕은 허공의 인물이다. 그때는 신화 속의 역사다. 그래서 역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이상한 학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 학자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수로왕 건국 신화의 아래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사람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참 이 건국 신화에 대한 내용을 몰라도 너무나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고지 곧대로 아시고 아래에서 무슨 사람이 태어나겠습니까? 건국 신화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건 역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이러한 문제. 그리고 이거 심각합니다. 여러 선생님, 우리 현재 고등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우리의 한국사 교과서입니다. 교과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야의 건국 3세기 후반 이후에 여러 가야 소국이 건립됐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서기 몇 년에 건국됐다고 말씀드렸습니까? 42년에 건국됐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들은 그 역사적 사실을 송두리째 부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부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역사를 왜곡해 나가는 장군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장군님들이 누구냐? 식민사학자들이에요. 왜? 일제강점기 때 일본 서기를 두둔해가지고 일본 서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신봉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과서에만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아니에요. 이거 보시죠. 한민족 문화백과대사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야의 성립 2세기경부터 3세기에 12개 변환이 성립됐다. 중간의 말씀이죠. 이미 기원전도 해가지고 변환 12개가 소국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2세기경부터 3세기에 변환 12국이 성립됐다는 건 어느 동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한족민족문화대백과사전 집필자가 누구냐? 여기도 우리의 역사를 부정하는 학자들이 전부 여기에 집필자로서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교수님 한번 역사를 전공을 하셨지만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을 때 정말 우리가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역사적 사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야는 서기 42년에 건국되었고 엄연히
독립국가로서 영광체로 있었지만은 훌륭한 문화의 꽃을 피우다가 망한 나라가 가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흔들 대가야에 가면은, 대가야 박물관에 가느냐 하면은, 또 대가야의 학술대회 하는 데 가보면 이 건국신화를 항상 내세웁니다. 어떤 건국신화냐? 대가야의 건국신화는 가야산신 정경모두가, 이거는 레드폰에서 갖고 있었는데 위에 봐 보십시오. 내위 천신 이비가지 소감 생 나았다. 대가야왕 내일주의를 낳고 금관구강 뇌질청의 두 사람을 낳았다. 뇌질주의는 위 이진 아시왕이고 대가야의 첫 번째 왕이고, 별칭이고 청해는 위 수로왕의 별칭이다. 연여 가락구 고기 육난지설, 좀 빨간 글씨는 학자들 해석 안 합니다. 왜 하느냐? 최치원 선생님이 저 뒤에 빨간 글씨 6글자를 분명히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뭐를 기록해 두었느냐? 구황탐 불가신이다 했어요. 그 당시 최치원 선생님도 이러한 건국신화가 희망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이 빨간 거 6글자 해석하는 책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보십시오. 그래서 분명히 우리의 대가야 건국신화에 6 빨간 글자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최치원 선생님도 좀 희망된 것이다라고 표현을 해두었습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린 신화는 역사다. 그런데 건국신화, 바로 문자가 어떤 시절에 오래도록 기억을 남기기 위해서는 어떤 상징물, 부채물을 동원시켰다. 또 건국자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나라를 왜 건국했느냐, 건국하면서 겪은 일들을 상징적으로 엮어서 만든 것이 신화다. 이렇게 하면 큰 무리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건국신화의 공통점을 좀 보면은 수로왕이나 박역거세는 하늘에서 내려 아래에서 태어나요. 인간 생명의 근원을 하늘에 두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 두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북방상천서를 믿고 있죠. 하늘은 북쪽이 상천입니다. 북쪽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늘을 이렇게 끌어들였고, 하늘에서 알로 태어났다. 상징물 알로 표현한 거죠. 그리고 보주몽이나 석탈레왕은 인간의 몸을 빌려서 알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류들이 있는데, 처음부터 이 건국신화에 나오는 건국자들은 처음부터 신성시하기 위해서 지상에서 가장 투쟁을 하고 고난을 겪지만은 나중에 큰 승리를 해서 영웅적 면모를 갖추는 것이 건국신화에 나오는 건국자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고영의 대가야의 건국신화가 가야산의 산신인 정경모주 한일신 이비가 하고 감흥을 해가지고 내길주일과 내길청해를 낳았다고 하는데, 이거 보십시오. 고영시 산동 고군에서 발굴된 토제망울이 하나 있었어요. 근래에 발굴된. 이 토제망울에 보니까 토제망울 하나인데 여러 방향으로 선선을 넣어가 사진 찍은 모양입니다. 저러한 모양이 있어요. 첫 번째, 그림이 부지봉을 뜻한다. 두 번째, 부지가에 등장하는 거북 모습이다. 세 번째, 관을 쓴 남자들이다. 구관들이죠. 구관이 하늘을 쳐다본다. 네 번째, 춤을 추는 여자들도 있다. 백성들이죠.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는 사람들도 있다. 백성들이고. 마지막에 하늘에서 줄에 매달려 내려오는 금합 자국을 이렇게 표현한 토제방울이 고군에서 출토됨으로 해서 이 대가야 지역에서도 금강가야의 건국신화가 그때까지 대가야 지역으로 계속 전수되어 나갔다 하는 것을 사학자들, 고고학자들은 그렇게 현재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수로왕은 금강가야를 건국했는데 수로왕의 성계를 분명하게 나타내는 비석이 있고 또 역사서가 있습니다. 삼국사기 열전 제1권 41권이 되겠죠. 열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김유신 비에 헌원의 후예요 소의 자손이다. 헌원은 누구? 소는 누구냐? 중국의 황제들이죠. 중국의 황제들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김유신 비에. 그리고 남가야의 시조 수로왕도 신라와 동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이 자리에 경주김씨도 있고 김익김씨도 있고 있겠습니다만 경주김씨나 김익김씨나 위로 올라가면 한 조상이라는 겁니다. 어떤 조상이냐? 바로 흉노 지역에 휴저왕이 있었어요. 우리는 효도왕이라고 하는데 도적 도자를 썼다고 도자를 읽으면 큰일 납니다. 도둑을 만나는 거예요. 도적 도자는 흉노의 왕을 말할 때는 저로 읽으라고 어느 표로씩 다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휴저왕이라고 읽어주는 학자들이 별로 없어요. 휴도왕이라고 해요. 휴저왕입니다. 휴저왕의 아들이 둘이가 있었는데 일제와 윤이 있었어요. 이 일제와 윤 중에서 한나라 조정이 해가지고 망하게 되니까 두 아들이 한나라 조정에 말먹이는 막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아주 그 말먹이는 막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용을 알아보니까 일제였어요. 그래서 바로 휴저왕은 혼야왕에게 암살을 당해가지고 없어졌지만 두 아들은 한나라 조정에 들어가서 큰 벼슬을 합니다. 일제는 투라는 벼슬을 받고 윤은 안상우라는 벼슬을 받죠. 이래가지고 도승우 이 일제의 5세 쭉 내려오면은 성왕이라 그래가지고 경주김씨의 시조 김할지가 나오게 됩니다. 둘째 아들 김윤의 5세 쭉 내려오면은 수로왕이 거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휴저왕의 두 아들 중에 맏아들은 경주김씨, 둘째 아들은 김익김씨로 대를 잇게 된다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이 가야국의 이름도 삼국사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이름들이 많이 다 나와 있어요. 가야국, 고원인가야, 대가야국, 아시랑국, 삼국유사, 대가랑, 아라가야, 고원인가야, 대가야, 성산가야, 소가야, 비화가야. 이 비화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천복 고려조에 보면 940년 경위가 그 삼국유사에 1년 스님이 서면서 그 뒤에 나오시면 그때 설명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파랑새기에도 이러한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정사삼국지에도 보면 미소동의전 변진 12국이 가야로 발전됐다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건국은 서기 42년에 되었다. 그러면 강력은 어디까지 있느냐? 이거 삼국유사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서기 42년에 나라를 세우면서 금강가야는 김해다, 아라가야는 함안이다, 고원인가야는 함영이다, 대가야는 고령이다, 성산가야는 경산 혹은 벽진인데 그 당시 성주를 경산이라고 했죠. 벽진거라고. 그리고 소가야는 고성이다라고 분명히 여기에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러다가 940년 고려조에 오면은 금강 그대로 있고 고령 그대로 있고 아라 성산 그대로 있는데 소가야는 누락이 되어 있고 비화가 튀어나옵니다. 이 비화가 튀어나오는데 여기 저쪽에 빨간 줄, 제일 왼쪽에 빨간 줄 떠나는 거 한번 보십시오. 그 밑에 제가 크게 확대해 놨습니다. 비화는 창녕, 지금의 창녕의 공갈공자죠. 창녕의 공갈이다. 창녕의 거짓말이다. 뭐냐? 고령의 잘못이다. 그러니 비화가야라는 것은 고령가야라는 말입니다. 대가야라는 말입니다. 대가야. 대가야 세력이 창녕으로 뻗어나가서 가야의 집단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비화가야는 처음에 가야가 건국될 때 아예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비화가야는 대가야의 세력이었다. 이 대가야의 세력이 남원과 장수와 임실과 광양으로 온으로 많이 합천으로 뻗어져 가지고 큰 어떤 세력을 형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국 강력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골자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동북 쪽은 황산강까지다. 서남 쪽은 창해다. 서북 쪽은 지리산이다. 동북 쪽은 가야산이다. 남쪽은 북미다. 다른 건 다 지명이죠. 여기 보면은 황산강은 남동가이고 창해는 남해고 서북 지리산이고 동북의 가야산도 지명입니다. 남쪽은 북미라고 해서 나라국자 꼬리밑자를 해놨다고 이 사학자님들이 남쪽은 나라 끝이라고 해석합니다. 다른 데에 다 지명이 들어가는데 여기 왜 나라 끝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북미가 어디냐를 찾아내야 되죠. 그거 찾아내려고 하는 학자들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부산대학교 이병도 교수님은 이런 분들은 북미가 어디 있었느냐? 대마도 서북 쪽에 있었다. 논문도 발표하고 많은 책들을 집필해냈어요. 그러면 북미라는 지명이 있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어디냐? 대마도 서북 쪽에 북미가 있었다. 해서 북미성은 대마도 서북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 이것이 가야의 경계다.
제가 나름대로 가야의 강력을 지도를 그리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왜? 저 국민은 대마도입니다. 이 옛날 아주 가야 건국 무렵에 대마도에 가야인들이 대거 이주해 갔습니다. 이주해 가서 살았고, 가야뿐 아니고 규슈 지역에 가서도 가야인들이 가서 많이 살았습니다. 대마도 가서 살다가 보니까 고려 백제 신라인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점령해서 가라라는 나라를, 상계 가라라는 나라를 만들었죠. 그러다가 그 가라가 통합이 돼가지고 다시 규슈 쪽으로 넘어가서 임나의 여러 부족국가가 거기에 형성이 되어 있지요. 그 여러 개 형성되어 있는 이 부족국가를 사학자님들은 가야 지역에 있는 가야국을 전부 임나라고 비정을 해가지고 나누기를 해놨습니다. 이거 미친 일이죠, 정말로. 가야는 가야예요. 왜 가야 땅에 임나국에 나오는 그 부족국가 이름을 땅에다가 비정을 해버립니까? 심지어 합천을 다라라 그럽니다. 다라. 합천의 다라라는 지명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서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를 다라국이라고 해요. 남원을 김은국이라고 합니다. 남원 어디 김은국이 우리 역사서에 어디 나옵니까? 남원은 옛 지명이 고령이에요. 그리고 합천은 대양이다. 그렇게 대양국이나 고령국이나 했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 합천을 다라국, 남원을 김은국이라고 해가지고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신청을 꺼냈어요. 이 등재 신청한 것을 빼기 위해서 이거는 절대 다라국의 합천이 아니다. 합천은 대가야 세력이 있고 합천이지 어떻게 다라국이 있냐고. 남원은 김은국이 아니다. 고령이다. 대가야 가야의 세력이다. 3년 동안 싸워가지고 다라와 김은이 빠지고 어떤 내용으로 등재가 됐나 다음에 말씀드리는데 그 역할을 지독하게 열심히 싸우신 분들이 여기 몇 분 계셔요. 우리 참 이메림 우리 이사님 이걸 깨기 위해서 가장 고생하고 또 김영진 의원님도 고생하고 저 상주 본인가야 지역에 있는 지정선님이 본인가야 선장의 대표를 맡고 있는데 한치 고생도 하고 전국적으로 가야사 바로 세우게 노력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걸 말씀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가야 건국대 강력, 건국과 강력 이런 문제가 있고 선생님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야의 강력과 건국, 건국은 42년, 강력은 이렇다. 골자 두 가지만 여러 선생님 알아주시면 되겠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쳐야 될 것은 이거예요. 과연 멸망이 아니고 문화유산,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거. 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가야 고분군이 7개입니다. 파란색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겁니다. 그런데 지산동 고분군을 대가야 세력이었는데 대가야 고분군이라고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세계문화유산에 보였어요. 왜? 다라국과 김은국을 빼는 대신에 이 사람들이 그 가야의 명칭을 빼버리고 지역 이름을 넣었습니다. 남원은 유공이 두랑이 고분군이다. 합천은 옥정 고분군이다. 이건 아나가야가 아니고 하만에 있는 하만 마리산 고분군이다. 소가야 고성의 송악동 고분군이다. 그리고 대성동 김해 대성동 고분군이다. 김해를 넣었어요. 중앙가야 안 넣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야 지역의 7개 고분군은 현재 가야 지역이었고 다시 이 3개 지역은 추가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야 되겠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역설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 강의를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면 이거는 꼭 물어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소장님. 예, 5분 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요게 제일 먼저 드신 것 같습니다. 네. 이쪽에 우리 오태수 회장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마이크 드리세요? 네, 김성훈 원장님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가야라는 나라 이름을 들어보았습니다만은 520년이란 긴 역사를 가진 국가라는 사실을 오늘 발표를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한국사 교육
교과서나 백과사전에서 왜 2, 3세기에 가야가 성립되었다고 하는지 의문이 갑니다. 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다 이러한 어떤 의문점을 가지고 계시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가야가 성이 42년에 건국되었는데 학자들이 2, 3세기에 성립되었다고 이야기하느냐? 정말 제 혼자 생각 미친 일입니다. 왜? 국립중앙박물관에 4년 전에 서기 42년 가야군구 김수로왕 제기 분명히 가야실에 그렇게 표기를 해두었습니다. 이거를 리모델링 하면서 서기 42년이 간 곳이 없어졌어요. 가야 성립 김수로왕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 역사 왜곡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서기 42년에 가야가 건국되고 삼창에 고령가야가 있고 여러 가야가 있었다고 생각했을 때 이 식민사학자님들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내용하고 맞아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자, 상용요사나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부정하는 학자들이 그 시대에 가야가 존재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성립이라는 용어를 지금 하고 들어가 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 왜곡을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스님께서 정말 아시고 내 자녀, 내 후손에게 잘 좀 전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아마 이민임 이사님 발표 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드리기 싶은데 왜 그 사람들이 그러냐? 신공하고 49년이면 영년으로 따지면 249년인데 249년에 신공하고가 탁순에 물려가지고 신라를 격파하고 알라, 다라, 가라를 처없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 서기에. 이상하죠? 신라가 처없앴다 그래요. 신라는 그 당시에 다 있단 말이에요. 가야도 있었고. 그러다가 560인 계책이 23년에 보면은 562년에 이번에는 또 신라가 임나 19국을 멸망시켰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일본 서기에. 그 일본 서기에 기록된 임나 19국을 전부 가야 땅에 가야국으로 비정을 해가지고 꾸며놔가지고 퍼즐을 맞추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 퍼즐이 맞춰지지 않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가장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역사 왜곡적인 차원에서 현재 그렇게 집필이 되어 있고, 지금 한국학중앙연구원이나 국사편찬위원회나 우리의 어떤 거민적 교과서, 이것이 빨리 우리의 참역사로 바뀌어져가지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바른 역사가 가르쳐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좋은 의견이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수 회장님, 답변이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할 분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가야연구원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열정적으로 관계해 주신 원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두 번째 발표는 예.